모델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국내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진행자로 저는 라인테크 시스템 신재용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첫 번째로 전문 데이터를 빔에서 활용하는 새로운 공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탑콘과 오토데스크 재팬과 관계가 좀 있다고요? 네, 타콘과 오토데스크 재팬은 2019년 3월 일본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타콘은 2015년부터 오토데스크 재팬과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타콘 USA는 2012년 오토데스크 USA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3D 설계 데이터, 3D 모델링, 3D 에지빌트, 3D 레이아웃과 같은 3D 정보를 사용하여 타콘 및 오토데스크 워크플로우 솔루션을 완성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연결됩니다. 이러한 최신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재작업 클레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오토데스크 코리아 골드 파트너사인 라인테크와 MOU를 체결 협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라인테크 시스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사님도 아시다시피 항상 부정확한 현장 데이터가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클레임의 절반 이상이 부정확한 현장 데이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의 작업자가 오래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껏해야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설계 및 시공 데이터의 직접 및 실시간 체크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오래된 계획을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 결과는 재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렇다면 결국엔 재작업이 되지 않기 위한 뭔가 솔루션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하려면 빔 생애 주기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빔 생애 주기는 수직 구조와 수평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수직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수요와 디지털화, 3D 모델링, 순환된 프로세스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공 데이터의 경우 개념 설계, 소유자의 목표가 있으며 분석, 에너지 모델, 표준, 전기 소비량, 태양광 패널 또는 기타 전원 등이 있고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한 재개발, 시공 도면의 경우는 이는 시공 프로젝트의 설계 자료와 같습니다. 시공 도면에서 도면을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유지보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표준 규범, 화재 코드를 따른다면 우리는 복도의 폭과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기준을 벗어난다면 자치단체가 입주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설계자 및 도급업자의 정보 요청은 프로젝트 지연이 아닐 경우 최소 21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또 고객이 빔 360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평 구조에서는 약간의 예외도 있습니다. 이는 선형 프로세스이며 이는 한 지점까지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측량을 통해 설계를 하게 되며 레이아웃 및 시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유지 보수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군 데이터를 빔에서 활용하는 새로운 공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업계 과제로 보시게 되면 실수라든지 낭비, 재작업 및 비용, 시간 초과를 최소화하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건설 프로젝트 실책으로 이윤의 이하를 이루며 건설 회사들은 종종 1% 미만의 연간 이익률로 경영을 진행한다고도 합니다. 설계에 대해 설계 에지비트 과제 부분을 보시게 돼도 현대 일자리 사이트들은 더 나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의사소통이 중요시되고 건물 및 건설은 종종 원래 계획과 다르게 설계되기도 합니다. 설계 모델과 비교할 수 있도록 에지빌트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한 건설 산업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캔 이점 및 과제 부분도 마찬가지로 3D 레이저 스캐너를 진행 상황에 사용하게 되면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원래 설계 모델과 비교 가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종종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외부 스캐닝 업체 채용 부분이라든지 추가 장비 취득 혹은 추가 교육에 따른 투자 시간 등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면 완벽한 워크플로우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기존 방법에 대해서 요즘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나요? 그럼 이전 방식부터 짧게 살펴보고 가실까요? 네. 종래의 방법은 한 점씩 TX로 관측한 후 점, 선, 면처럼 2차원적인 평면으로 밖에 형상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정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3D 데이터 수집을 통해 3D 모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UAV, 레이저 스캐너, 모바일 매핑 시스템을 이용하여 빠르고 실시간 3D 클라우드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합니다. 즉, 인프라와 기술이 교차점에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토목공학 산업에서도 빔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더 이상 트렌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빔은 미국,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베트남, 독일 등과 같은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도록 권장되거나 필요합니다. 업계가 원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CAD 설계 도구를 기반으로 2D 도면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고 싶은 경우는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 분야 모델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쉽게 조정, 분석 및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3D 또는 빔 협업 모델을 얻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표면 및 도로 복도를 포함하는 격리된 3D 모델과 결합된 2D 도면은 여전히 최첨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업계는 조경, 도로, 교량, 신호등, 도로 표시, 건물과 같은 프로젝트의 모든 구성 요소가 모든 이점을 달성하기 위해 단일 다분야 모델에 포함된 협업 모델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빔은 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많이 발전된 모델인 것 같은데 이보다 더 나은 모델이 있을까요? 네, 3D 데이터는 4D 시간과 5D 비용, 6D 유지 관리로 확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많은 분야의 3D 계측 데이터는 활용되기도 합니다. 주요 업계로는 건설, 광산, 제조 플랜트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사진과 같은 특히 광대한 대규모 현장이나 복잡한 형상 등의 3D화는 최신 3D 측정 시스템을 사용한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6D의 유지 관리까지 포함하게 되면 계측 대상물이 다방면을 걸쳐 도로, 다리, 하천, 터널 등의 사회 인프라, 제조 플랜트 등의 민간 설비 시설, 국가나 지방의 역사, 문화 유적 등 더욱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